이게 중간에 끊어져서 제곱수에 대한 성질은 기본적으로 소인수분해한 상태에서 지수가 모두 짝수여야 되죠. 그래야 이제 제곱수가 성립할 테고 그러니까 루트만 씌웠지 결과적으로는 제곱수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여기 갑자기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제곱수가 왜 나오냐면 아까 배웠던 24에다가 어떤 자연수를 곱해서 얘를 제곱수를 만들려고 해요. 얼마가 들어갔었죠, x가? 6이 들어갔었죠? 그럼 이 숫자가 24 곱하기 6, 144가 되죠? 근데 내가 여기다 만약 루트를 씌웠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도 이렇게 되면서 제곱수에 루트가 붙으면 루트를 벗고 나올 수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1 때 배웠던 제곱수를 루트에다 적용시켰더니 이게 또 다른 교과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곱하든 나누든 마찬가지였죠. 24에다가 어떤 수 x를 곱하지 않고 나누어도 마찬가지예요. 나누어서 제곱수 만들려면 24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었고 x에다가 숫자 둘째는 2 하나, 3 하나 주시면 돼요. 그럼 2 하나 약분되고 3 하나 약분되면서 2의 제곱이 남고 여기다 루트 씌우는 겁니다. 24에 어떤 수를 나누었더니 그 수가 루트 없이 표현되더라. 얼마로 나타나냐? 그러면 2로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1 교과랑 중3 교과를 적절히 섞어놓은 거고 2번과 3번은 이거는 약간 그냥 천천히 숫자를 집어넣어서 따져 물으시면 됩니다. 이거 좀 이따 문제 보면서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다음 식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x값을 구하시오. 이 루트가 표현되는 식이 자연수가 된다 뜻은 잘 봐. 이 답이 자연수로 나온다 뜻은 원래 이 앞에 중간 과정에 이게 자연수에 제곱이 붙었고 거기에 루트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야 제곱 루트 지워지고 자연수가 나오잖아. 근데 자연수는 양수니까 이게 정답이었겠죠. 그럼 결국 루트 안에 드는 18x가 어떤 자연수의 제곱인 제곱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18은 제곱수가 아니에요. 이유는 소인수분해 해보니 2가 지수가 홀수더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다가 뭘 더 곱해야 지수가 모두 짝수인 제곱수가 됩니까? 그러면 1을 곱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18에 2를 곱하게 되면 이 숫자는 36이 되고 36은 루트 6의 제곱 6이라는 자연수로 답이 나온다는 뜻이죠. 그럼 여기 18에 곱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그 x는 2가 정답이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시는 겁니다. 중1 때 배웠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여기 위 하나 나눈 셈도 3번 다음 식이 자연수가 된다? 마찬가지죠. 답이 자연수로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는 이 루트 값이 루트 자연수의 제곱 이었다는 뜻이고 이게 제곱 루트 없어지면서 답이 자연수로 답이 나왔겠죠. 결론 안에 들어있는 x분의 50이 자연수의 제곱인 제곱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50을 소인수분 했더니 2가 하나, 5가 2개. 여기에 어떤 수 x를 나눠서 이게 자연수인 이게 제곱수가 된다. 그럼 나눌 수 있는 숫자는 지수 홀수인 2로 나눈다. 가장 작게 나눌 수 있는 숫자는 2가 정답이다. 식이 자연수가 되기 위한 가장 작은 자연수 x를 구하시오. 이건 곱셈이 아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13을 곱하면 되죠. 이게 곱셈이 아니고 덧셈이기 때문에 잘 보세요. 13에다 1을 더해. 루트 14죠? 루트 14는 자연수인가요? 루트 14는 자연수인가요? 지금 문제는 x에다 어떤 수를 더해서 이게 자연수가 돼야 된다는데? 그럼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루트 15는 자연수인가요? 아니죠. 그럼 3을 집어넣어요. 그럼 루트 16이죠. 루트 16은 자연수인가요? 네, 이게 4라는 자연수가 되죠. 그럼 얘만 답이 있나요? 그건 아니겠죠. 하다 보면 루트 13에다가 12를 더합니다. 그럼 루트 25? 25는 5의 제곱. 5가 5로 나오겠죠? 그럼 이것만 있는지 않잖아요. 또 가다 보면 루트 13 더하기 그 다음은 이게 루트 16 다음에 루트 25 루트 25 다음에 뭐 와야 돼요? 루트 36이 와야 되죠. 6의 제곱인 36이 와야 될까요?
그럼 36이 되려면 여기다 얼마 더하죠? 23을 더하겠죠. 따라서 x가 될 수 있는 숫자는 자연수 중에 x가 될 수 있는 숫자는 3 아니면 12 아니면 23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무수히 많은 게 존재하는데 그 중에 가장 작은 자연수는 3이 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거 좀 쉽게 풀려면 이렇게 매번 대입할 수는 없으니까 13에다 어떤 수를 더해서 이게 자연수가 이 루트가 자연수가 된다는 뜻은 이 13 플러스 x가 제곱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곱해져 있을 때는 소인수분해 한 다음에 지수를 짝수로 만든다. 나눗셈 할 때는 소인수분해 한 다음에 지수를 짝수로 만든다. 이런 개념이지만 더하기 빼기 할 때는 소인수분해를 하는 게 아닙니다. 13에다 어떤 자수를 더했으니까 이거는 13보다 큰 숫자죠. 그렇죠? 맞아요? 집중하세요. 13보다 큰 숫자죠. 그럼 13보다 큰 수 중에 제곱수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뭐 있나요? 16, 25, 36, 49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13 플러스 x가 16, 25, 36, 49니까 따라서 x는 이 숫자에서 다 13씩을 뺀 값. 그게 x값이 되겠죠. x는 3, 12, 23, 36. 그중에 가장 작은 값 3.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덧셈이 아니고 뺄셈이어도 크게 다르진 않다는 얘기죠. 다음 식이 자연수가 되기 위한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10에서 x가 자연수잖아요. 10에서 자연수를 빼면 이게 10보다 그죠? 작은 수예요. 얘는 10보다 작은 수. 10보다 작은 수인데 루트가 끼고 있는 숫자가 자연수가 답이 나온다는 뜻은 저 10-x는 10보다 그냥 작은 수가 아닌 10보다 작은 제곱수죠. 그럼 10보다 작은 제곱수는 누구 있어요? 9, 4, 1. 그럼 10-x는 9이거나 아니면 4이거나 아니면 1이거나 그럼 여기 x값은 1, 여기 x값은 5, 여기 x값은 9. 문제에서 원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1, 가장 큰 자연수 9. 이 세 개만 정답이니까. 이건 무턱대고 설명하면 쉽다고 그랬죠. 무턱대고 설명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3이 커요, 2가 커요? 3이 크죠. 그럼 루트 3이 클까요? 루트 2가 클까요? 이거예요. 네. 이게 무턱대고 설명하는 겁니다. 굉장히 부담 없죠? 부담 없어요. 마이너스 1이 커, 마이너스 2가 커. 마이너스 1 크잖아. 그럼 마이너스 루트 1이 커, 마이너스 루트 2가 커. 마이너스 루트 1이 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수 비교랑 근데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누가 커? 얘요. 그럼 루트를 씌우면 누가 커?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루트 안에 음수 들어간 건 존재하지 않는 수예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잖아. 이 루트는 약속된 기호잖아요. 제곱해서 루트 안에 있는 수를 만든다라는 약속된 기호거든요.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거를 존재하지 않는다고 계속 배워요. 언제까지는? 중학교 때까지는. 근데 고등학교로 하면 갑자기 또 존재한다고 배워요. 뭐 하는 거야? 장난하는 거야? 장난하는 게 아니고 중학교 때까지는 실수만 배우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넘어가면 실수에다 허수가 더해진 복소수라는 걸 배워요. 그럼 얘는 실수에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복소수에서는 존재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런 거랑 비슷해. 이런 거랑 비슷해. 4분의 9 유리수에서 존재하네. 존재하지. 마이너스 3 존재해 안 해? 존재하잖아. 유리수에서는 0.3에 3이 반복되는 순환소수 유리수에 존재해 안 해? 존재하잖아. 다 분수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근데 파이 이거 분수로 바꿀 수 있어요? 존재하지 않잖아. 유리수 범위에서는 얘는 존재하지 않는 숫자인 거야. 그래서 뭐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무리수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 거랑 비슷해.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무리데스 때문에 지금 내가 페이스를 잃었어 지금. 뭘 설명하려는지 순간 잊어버렸어요. 수업을 좀 당황스럽게 만들지 마.
내가 갑자기 설명할 걸 잊어버렸잖아. 그래도 약간 무턱대고 설명하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쉬워요, 근데 대소비교는. 하지만 왜 그런지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왜 아니 2하고 3위에서 3이 크다고 해서 왜 루트 2를 붙였을 때도 이쪽이 더 큽니까? 라고 물어봐야 대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정사각형 두 개를 그릴게요. 정사각형. 한 변 길이 1인 정사각형. 정사각형 하나 더. 한 변 길이 2인 정사각형. 있다고 칩시다. 됐니? 그럼 왼쪽에 있는 정사각의 한 변 길이 1이죠? 여긴 2죠? 네. 누가 더 큰가요? 2요. 그렇지. 그럼 이거를 근데 우리가 변의 길이로 보지 말고 넓이로 봅시다. 이 정사각형 넓이 얼마인가요? 1이죠. 이 정사각형 넓이 4잖아. 그렇지? 근데 1은 1의 제곱이고 4는 2의 제곱이죠. 제곱해서 이쪽이 컸다는 얘기는 제곱하기 전에도 이쪽이 컸다는 뜻이에요. 자, 이 개념을 여기다 옮겨 놓을게요. 이 한 변 길이를 x라고 합시다. 이 한 변 길이를 y라고 할게요. 근데 얘는 넓이가 1이야. 얘는 넓이가 4야. 됐니? 네. 그럼 식을 써볼게요. 넓이를 구하려면 x를 2번 곱해야 되죠. 맞아요? 네. 넓이를 구하려면 y를 2번 곱해야 되죠. 이해됩니까? 네. 그럼 이 수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이지. 제곱해서 2 되는 숫자. 제곱해서 양수가 되는 숫자는 답이 몇 개? 2개예요.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맞니? 그리고 이 숫자에다 루트를 쓰면 되잖아. 근데 이건 변의 길이라 음수는 없이 그냥 양수만 이렇게 붙이면 되겠네요. 여기도 제곱해서 4가 되는 숫자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근데 변의 길이니까 양수만 취하면 이렇게. 됐니? 넓이가 큰 쪽이 당연히 한 변 길이도 긴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넓이가 큰 쪽이 당연히 한 변 길이도 길겠지. 네. 여기 있는 게 1이 아니고 2예요. 여기 있는 게 4가 아니고 3이야. 그럼 여기가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2가 되죠? 따라서 이 x는 얼마인가요? 루트 2가 되죠? 네. 얘는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3이 됐네? 그럼 그 y는 루트 3이죠. 이쪽 넓이가 더 크다는 뜻은 한 변 길이도 이쪽이 더 크다. y보다 x가 크다. 따라서 루트 2보다 루트 3이 크다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루트가 없는 상태의 대소비교나 루트를 씌운 상태의 대소비교는 크게 차이 없다라는 거죠. 다만 그럼 하나는 루트가 없고 하나는 루트가 있어. 누가 더 큰 거예요? 이런 비교가 잘 안 되지. 둘 다 루트 없는 건 비교하기 쉬워. 둘 다 루트 있어도 비교하기 쉬워. 근데 어느 한쪽은 있고 어느 한쪽은 없어. 그럼 비교가 좀 헷갈려. 이때는 여기 2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돼요. 똑같이 루트를 씌우면 돼요. 그럼 2에다가 루트를 씌우려면 2를 뭐 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얘랑 같아지죠? 제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얘랑 같은 거잖아. 네. 제곱 루트 없어지고 답이 2로 나올 테니까. 그럼 얘네들이 비교하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루트 2의 제곱은 루트 4랑 같고 누가 더 크죠? 이쪽이 더 크죠. 그래서 이쪽이 더 큰 겁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럼 어느 한쪽에 루트가 없잖아요? 그럼 둘 다 씌우면 돼요. 그럼 둘 다 씌울 때 어떤 수 A를 루트를 씌우려면요? 그 A를 제곱한 다음에 루트 씌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물론 그 A가 양수라는 가정하에 그렇다는 거죠. 네. 근데 음수면 루트 못 씌웁니까? 왜 못 씌워요? 이렇게 쓰면 되잖아. 얘는 마이너스 루트 4를 말하죠. 이게 아니고 이렇게 2에 루트 씌워서 루트 4 거기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였다 보면 되는 거죠. 네. 자, 이런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쉬운데 시간을 여기 1번 문제 약간 졸리기도 하니까 1번 문제를
1번은 어느 쪽이 크죠? 오른쪽이 크고 2번은 왼쪽. 왼쪽 크고 3번은 오른쪽. 이거 지금 10분의 4라 약분하면 5분의 2가 됩니다. 오른쪽이 크고 4번은 왼쪽. 이거 루트 9기 때문에 왼쪽이 크죠? 네. 5번은 이게 루트 25니까 오른쪽이 큽니다. 6번은 오른쪽. 오른쪽이 크죠? 네. 그죠? 얘는 루트 49. 7번은 오른쪽. 오른쪽. 이건 얘가 루트 4분의 1이거든요. 4분의 1보다는 루트 4분의 1보다는 루트 4분의 3이 큰 거니까. 8번은 오른쪽. 판단 잘해야 돼요. 얘는 루트 10, 이게 루트 100분의 9지. 네. 100분의 9가 이게 10분의 3이니까 제곱하면 루트 100분의 9. 100분의 9는 0.09. 루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0.09보다는 0.9가 크죠. 오른쪽이 큰 값이야. 그럼 음수부터도 크게 다르지 않겠죠? 그러니까 음수부터만 당황만 안 하시면 됩니다. 일단 음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1번 문제. 루트 3과 루트 2 중에 누가 더 커요? 없다고 생각할 때는. 루트 3이 크죠? 네. 일단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거 넣고요. 부동화 반대로 바뀌었나 보였잖아. 오른쪽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음수를 끼고 고민하면 헷갈려. 일단 음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음수 없으면 루트 3, 루트 2. 아, 루트 3이 당연히 크지. 그럼 음수 붙었네? 양쪽 음수 붙으면 아, 반대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헷갈리지 않으십니다. 그럼 여기는 뭐 크게 한 걸음 더 해볼까요? 자, 한 걸음 더 나가 봅시다. 자, 한 걸음 더 나가봤어요. 오. 오. 한 걸음 더. 이해합니다. 네. 재밌어요. 자, 2는, 근데 여기는 2가 루트가 없고, 얘는 루트가 있고, 얘는 또 루트가 없죠? 그럼 루트가 있고 없고 있기 때문에 헷갈린다는 얘기죠. 좀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다 루트를 씌웁니다. 그럼 2는 루트 4랑 같고, 3은 루트 9랑 같죠? 제곱식으로 루트 씌우면 되니까. 그럼 따라서 루트 4보다 크고 루트 9보다 작은 자연수 x를 구하는 거니까 x는 뭐 있나요? 5, 6, 7, 8 이렇게 4개가 정답이죠. 술. 뭐 이런 거예요. 아, 별거 없네. 할만한데? 이런 느낌이죠. 네. 이런 거 한 번만 더 해볼까요? 3번에 3번 정도. 자, 다음. 이것도 뭐 어렵진 않아요. 왜 어렵지 않냐면 루트 3보다 루트 3x 플러스가 크고 4보다는 작죠. 그럼 루트 3 얘 루트 있죠? 얘만 루트가 없어요. 루트 16 이렇게. 네. 그럼 루트가 있는 상태의 대소비교는 루트가 없는 상태의 대소비교랑 동일하다. 3보다 크고 루트 안에 3x 플러스 2는 16보다 작다. 자, 여기서 이제 이거는 앞쪽에 이제 지금 우리가 최근에 2학년 부등식 파트 할 때 이거 배웠었어요. 여기가 이게 3x 플러스 2의 범위잖아요. 이걸 가지고 x의 범위를 구하는 겁니다. 이제 살 빼가는 과정 있죠. 덕지덕지 살을 붙은 걸 이제 빼가는 과정이죠. 살을 뺄 때는 2를 먼저 없애나요? 앞에 있는 계수 3을 먼저 없애나요? 2를 먼저 없앱니다. 네, 2를 먼저. 2를 빼요. 1. 2를 빼면 3x. 2를 빼면 14. 양배를 뭘로 나눠야 되죠? 3으로. 근데 3으로 나눠도 부동호는 안 바뀌겠죠? 양수니까. 그럼 얘는 3분의 1. 얘는 x. 얘는 3분의 14. 이 안에 들어있는 이게 지금 문제가 x의 범위를 구하라면 이게 답이고 혹시 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값이나 자연수값을 찾으시오 그러면 3분의 1, 0.3.333보다 큰 1, 2, 3 어디까지 가요? 4. 4까지 가요. 이게 4점 얼마니까? 근데 문제를 봐야 돼. 근데 이건 범위를 구하는 게 아니고 모든 자연수 x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이걸 다 덧셈하는 거죠. 다 덧셈하면 10이 정답이다. 자, 이제는 단원이 또 이게 같은 무리수 파트긴 한데 이제 좀 본격적으로 앞에는 이제 제곱근을 배웠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무리수를 배우죠. 머리수. 보세요. 우리가 유리수를 정의할 때 유리수는 몇 가지로 정의했죠? 두 가지. 하나는 정수와 하나는 요리수. 정수가 아닌 유리수. 그 정수 아닌 유리수가 다시 몇 가지로? 두 가지로. 하나는 유한소수. 이거 최근에 배운 겁니다. 나머지 하나는 무한소수인데 그 무한소수가 다시 두 가지로. 뭐로? 수소수와
수하지 않는 그죠? 순환소수와 무리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그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근데 순환소수까지는 뭐로 표현이 되냐면 분수로 표현이 되죠. 이 범위까지는 유리수예요. 이 범위까지는 유리수입니다. 그럼 유리수는 분수로 표현이 되는 숫자니까. 그럼 이 숫자는 분수로 표현이 안 되잖아. 네. 이수를 이제는 우리는 이수를 정의하고 싶은 거예요. 이수. 이수가 유리수가 아닌 숫자.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르죠? 유리수가 아니면 무리수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파이. 그렇지? 그 지금 니나 배우고 있는 루트 2, 루트 3. 루트 4는 2라는 정수입니다. 루트 5. 이런 거. 나중에 고등학교 때 가면 뭐 로그 뭐 이런 것도 배울 거예요. 그런 것도 대표적인 이제 무리수인 거고. 루트 2는 대략적 근사값이 1.414 이 정도 돼요. 뭐 다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대충 한 1.4 정도 된다. 얘는 대충 1.7 정도 된다. 얘는 대충 2.2 정도 된다.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들이에요. 그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파이는 대충 3.14쯤 된다지. 근데 이 밑에 있는 값을 쓰게 되면 밑에 있는 값은 부정확한 값이죠. 정확한 값이 아니에요. 땡땡땡 처리했잖아. 그 뒤가 뭔지 알 수 없고. 순환하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뒤가 뭔지 알 수 없죠. 수학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계산이 목적이라 뭐 끊어서라도 계산하지만 중학교 때부터는 정확한 값 이거를 수학적으로 참값이라 부르는데 밑에 있는 거는 근사값이라 불러요. 근사값. 매우 가깝지만 그거를 정확한 값이라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대충 저 정도 됩니다라는 거지. 근데 말한 것처럼 수학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위에 있는 값 참값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참값, 정확한 값. 이렇게 표현할 수 없으니 얘를 기호화해서 이렇게 참값 표현하자. 이렇게 표현할 수 없으니 이 값을 이렇게 기호화해서 참값 표현하자.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유리수와 무리수를 섞어서 이제 새로운 수를 만들겠죠. 이 숫자가 실수입니다. 실수. 리얼 넘버. 그래서 보통 실수를 라지 R로 표현 많이 해요. 결론 둘 다 존재는 해. 실수는 존재하는 숫자라는 뜻이거든요. 유리수도 존재하고 무리수도 존재는 해요. 그 존재는 하잖아. 파이 같은 건 존재하는 값이잖아요. 루트 2,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 중에 부호가 양인 숫자, 존재하는 겁니다. 하지만 표기가 좀 불편해서 이렇게 기호화해서 나타낸다.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이다. 앞으로 무리수다라는 뜻은 머릿속으로 이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런 말장난 헷갈리지 말고 잘하세요? 네. 저 정도는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걸 여기 수업 시간에 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저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역시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네요.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를 통틀어서 말하며 다음 1번 같은 경우 다음 보기 중 해당하는 걸 모두 고르시오. 1번 자연수. 이 중에 자연수 있나요? 자연수 있어요? 있어요. 얼마요? 거의 루트 9 빼기 5. 아니에요. 왜? 자연수의 뜻을 몰라? 자연수는 뭐부터예요? 자연수 가장 작은 자연수는 1부터 루트 9가 얼마죠? 3이잖아. 3 빼기 5는 이게 자연수예요? 마이너스가 왜 자연수야? 자연수는 1부터잖아. 1, 2, 3, 4가 자연수지. 이게 얼마예요? 6. 이게 자연수죠. 자연수는 루트 36이 자연수이다. 2번 정수는 정수. 그거야말로 좋아요. 루트 9 마이너스 5. 이게 마이너스라는 정수잖아요. 루트 36 정수잖아. 얘네들이 정수. 저희 루 아니다. 이거다. 유리수는
0.12에 1, 2가 반복되는 순환소수 분수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 다음은 루트 9 마이너스 5 정수는 다 유리수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루트 0.4는 왜 안 되죠? 루트 0.4는 제곱수가 아니에요. 10분의 4 10분의 4는 제곱수가 아니잖아. 그 다음은 3분의 2 유리수 분수로 표현 가능하니까 루트 36 정수니까 유리수 무리수는 파이 플러스 1 3.14 어쩌고 되는 순환소수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에 1을 더해도 4점 이렇게 되지만 어차피 D는 순환하지 않죠. 그래서 무리수와 유리수를 더하면 무리수입니다. 그 다음 루트 0.4 이것도 루트가 없이 표현돼야 유리수예요. 근데 루트가 있는 상태로 표현된다는 얘기는 숫자는 이거는 무리수라는 뜻이죠. 그 다음은 다 유리수이고 마이너스 루트 10 이게 다시 무리수입니다. 제곱해 10이 되는 숫자는 유리수 범위 안에는 없어요. 실수는 전부 다. 이 중에 실수 아닌 건 없어요. 유리수 아닌 무리수고 유리수와 무리수 섞으면 실수가 되기 때문에 저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실수가 된다라는 거죠. 무리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는 겁니다. 수직선을 알아야 되거든요. 수직선. 수직선이에요. 수직선이 아닙니다. 수직선은 수직으로 만나는 거고 수직선, 수를 나타내는 직선이에요. 그 기준은 뭐죠? 0입니다. 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모든 점들은 양수, 왼쪽에 있는 모든 점들은 음수. 수는 양과 구분 없이 왼쪽보다 오른쪽이 항상 큰 수이다. 그 수를 나타내는 직선, 수직선. 그럼 이 수직선 위에 보면 무수히 많은 점들이 찍혀 있겠죠. 이 무수히 많은 점이 모여서 하나의 선이 만들어진 거죠. 그럼 저 무수히 많은 점들은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를 묻는다면 수직선이 어떤 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를 묻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수직선은 어떤 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안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존재해요. 그렇지? 유리수는 어떻게 찍죠? 칸을 나누면 돼요. 나눌 수 있는 숫자가 유리수잖아. 안 그래? 동의하세요? 나눌 수 있는 숫자가 유리수죠. 유리수의 뜻은 분수로 표현이 되는 거잖아. 분수가 나눗셈이에요, 원래는. 3분의 2 나누기 3. 분수로 표현이 가능한 숫자, 유리수. 그러니까 칸을 나누면 유리수는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파이 같은 것도 보면 여기 어디 존재하지 않을까? 3.14 어쩌고니까 3보다 크지만 4보다 작은 어느 위치에 그 파이라는 값이 존재하겠죠. 결론은 이 수직선은 유리수와 무리수가 섞어서 만들어진 실수로 만들어져 있는 직선이에요. 다시 수직선은 실수로 만들어져 있는 직선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무수히 많은 위치에 유리수가 찍히겠죠? 그럼 유리수가 모든 점을 다 찍나요? 유리수가 이 실수 안에 모든 위치를 다 찍어낼 수 있나요? 아니잖아.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유리수가 찍을 수 없죠. 그럼 그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 존재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무리수가 찍어주는 겁니다. 그럼 유리수와 무리수를 동시에 그냥 찍기 시작하면 빈 공간 없이 연속적으로 실수라는 축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수직선이에요. 자, 그럼 다시. 선생님, 그러면 1 같은 거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 가능해. 논리적으로는 1은 여기 있습니다라고 표시하면 되니까. 2는 같은 길이만큼 오른쪽 한 칸 더 감이 있어요. 1.5는 2와 5의 정중앙에 1.5를 찍으면 돼요. 됐니? 3분의 4는 1과 3분의 1이죠. 1과 3분의 1. 1에서 3분의 1만큼 더 가는 거니까 1과 2 사이를 3칸 나눈 상태에서 여기다 찍으면 3분의 4가 나와요. 그러니까 유리수는 계속 쪼개면 돼. 쪼개면 찍을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무리수죠. 루트 2라는 무리수는 어디 존재하죠? 이게 대충 1.41, 1.414 이렇게 된다고 그랬으니까 대충 1.4보다 살짝 큰 여기쯤에 있는 거라 보셔야 되겠죠? 여기.
근데 이게 논리적이지 않은 거야. 정확하지 않아요. 3분의 4는 1과 3분의 1. 1과 2 사이를 3칸 나눈 상태에서 첫 번째 칸에 두면 논리적으로 여기가 반박할 수 없이 여기가 3분의 4의 위치가 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래요. 사람이 찍는 거니까 약간의 위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논리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루트 2는 1.4보다 살짝 큰 순환소수잖아? 그럼 여기를 확대했을 때 얘가 1이고 얘가 2예요. 얘가 1.5야. 그럼 1.4는 여기 있어. 그럼 이 루트 2 값은 1.4보다 살짝 크잖아. 그럼 여기쯤이나 봐야 되는데 확실할 수 있어요? 이게 논리적이야? 논리적이지 않잖아. 이 숫자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찍을 거야? 대충 찍는 거지. 여기다 찍어놓고 이게 루트 2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누군가가 이게 정확한 루트, 이게 이 위치가 정확히 루트 2라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정확하진 않아요. 대충 거쯤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하지. 네, 여기 정확히 루트 2입니다. 라고 말을 못 하잖아. 근데 다시 말하지만 루트 2는 실수 안에 존재하는 실제로 존재하는 값이고 정확한 위치를 찍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이 단원에서 배우는 겁니다. 무리수를 그 순환하지 않은 무한소수인 이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는 이 값을 수직선상에 정확히 논리적으로 찍어내는 방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중하세요. 수업이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집중하셔야 돼요. 자, 이제 합니다. 쉬운 거부터. 이렇게 가요. 여기 0이야. 여기 1이 있어요. 네. 여기 2가 있고 칸을 칩시다. 칸 쳐야 예쁘니까. 수직선. 여기 0이 있어요. 여기 1이 있고 여기 2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1 있고 마이너스 2가 있고 한 변 길이가 이렇게 찍어볼게요. 한 변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을 찍어볼게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한 변 길이가 2인 정사각형 이해되시죠? 네. 위치는 그냥 대략 여기다 맞춰놨어요. 꼭 저기 있을 필요는 없지만 근데 그 한 변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의 중점을 잡아요. 얘네를 있습니다. 그럼 이 삼각형 무슨 삼각형일까요? 얘도 정삼각형이에요. 네 변 길이 모두 같고 내각이 90이 되기 때문에 정삼각형이에요. 아니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 그럼 잘 봐. 네. 이 정사각형의 내가 넓이를 알 수 있다면 이 한 변 길이를 구할 수 있을까요? 네. 구할 수 있어요. 뭘 통해서? 저희가 아는 삼각형 통해서. 제곱근의 성질을 통해서. 다시.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알아낼 수 있다면 이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어떤 성질로? 제곱근의 성질을 따라서. 그럼 여기는 이 안에 있는 정사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전체 바깥에 있는 전체 정사각형 넓이에서 내부에 있는 요 삼각형 넓이를 몇 개를? 4개를 빼내면 되겠죠. 전체 정사각형 넓이는 얼마인가요? 4죠. 한 변 길이 2인 정사각형이었으니까. 그럼 여기 삼각형 하나의 넓이는 얼마일까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1 곱하기 높이 1이잖아요. 여기 1, 여기 1인 거니까. 그럼 얼마인가요? 2분의 1이요. 똑같은 게 몇 개 있나요? 4개 있네요. 그럼 곱하기 4 해봅시다. 그럼 얼마가 되죠? 따라서 요거 2개 붙여봤더니 내부에 있는 요 정사각형의 넓이는 4에서 2를 뺀 값인 2가 됩니다. 이해됐나요? 네. 그럼 이런 거 아니겠나요? 여기 있는 정사각형 한 변 길이 얼마? x 한 변 길이 x라고 잡읍시다. 정사각형이니까 이 넓이 얼마? 2 됐지? 이 넓이 2라며. 저때 4에서 삼각형 넓이 4개 뺀 것. 네. 그러면
한 변 길이를 제곱해야 이 정사각형 넓이가 나오겠죠. 네. 그 제곱권의 성질이에요.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죠.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 양수의 제곱권 2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근데 이게 변의 길이니까 이건 양수만 되죠. 그래서 루트 2. 잘 들어. 잘 들어. 네. 이 길이가 얼마라고? 루트 2. 이게 루트 2라고요. 이 정사각형 한 변 길이가 루트 2. 이 길이 얼마라고? 루트 2. 루트 2라고. 됐니? 우리가 이건 초등학교 때 배웠지만 중학교 때 이런 걸 배운 적 있어요. 0보다 3만큼 큰 수. 얼마요? 3. 3이지. 계산 어떻게 하는 거죠? 0 더하기 3. 0 플러스 3. 그럼 0보다 3만큼 작은 수. 마이너스 0 빼기 3. 그렇잖아? 네. 근데 이게 만약 0이 아니야. 이게 0이 아니야. 1이야. 1보다 3만큼 큰 수. 얼마예요? 1보다 3만큼 큰 수. 1보다 3만큼 큰 수. 4. 4. 1 더하기 3이에요. 1만큼 3보다 작은 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래서 A보다 B만큼 큰 수. A 플러스 2. B만큼 작은 수 그러면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이 말. A보다 B만큼 큰 수. 뭐라고요? A 플러스 B. A보다 B만큼 작은 수. A 마이너스 B.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봅니다. 여기 있는 점을 기준으로 요만큼 길이가 얼마라고요? 루트 2죠. 이만큼 길이를 마치 원의 반지름인 것처럼 여기 있는 이 점에 0의 위치를 컴퍼스 반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루트 2 길이만큼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내립니다. 그럼 이 길이가 루트 2면 이 길이도 얼마가 되죠? 루트 2. 루트 2가 되겠죠. 이 길이도 루트 2가 될 거예요. 그럼 이 위치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0에서 루트 2만큼 오른쪽으로 간 숫자죠. 이게 0보다 얼마만큼? 루트 2만큼 무슨 수? 큰 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배운 대로 0 플러스 루트 2. 근데 0은 더 하나 많으니까 이게 루트 2예요. 이 위치가 논리적으로는 루트 2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여기는 0에서 이 길이만큼 이쪽으로 다시 원의 일부인 것처럼 돌려내려요. 컴퍼스처럼. 그럼 여기 점이 찍히겠죠? 마이너스 이 점의 위치가 0보다 루트 2만큼 왼쪽에 있는 숫자라는 뜻은 루트 2만큼 작은 수예요. 계산법은 0 마이너스 루트 2. 이 위치가 어디죠?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0은 의미가 없으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봐. 좀만 더 해보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 변 길이가 3인 여기가 마이너스 1, 0, 1, 2. 한 변 길이 3인 정사각형을 그릴게요. 여기서 칸을 잡을 때 내가 한 칸, 두 칸짜리 한 칸, 두 칸 다시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거기다 점을 찍어요.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점 찍고 있습니다.
점 찍고 있고 점 찍고 있고 점 찍고 있고 점 찍고 2열. 좀 그림이 이상한데? 왜 이렇게 이상해졌죠 그림이? 둘, 넷, 여섯, 둘, 넷, 맞는데? 왜 그림이 이렇게 이상하지? 살짝 아, 밑에 칸이 이게 잘 안 맞았구나.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렇게 찍었어요. 그럼 이 내부에 있는 이 사각형 무슨 사각형? 정사각형이 다 합동이에요. 바깥에 있는 삼각형이 다 합동이에요. 그럼 내변 길이 같고 내각이 모두 90이 되는 사각형이기 때문에 이게 정사각형이죠. 그럼 여기는 넓이를 구하는 아까처럼 여기 있는 한 변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여기 있는 한 변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저 길이를 구하려면 아까 했던 방식 전체 사각형 넓이 9에서 이 삼각형 4개 넓이를 빼야 돼요. 4 곱하기 삼각형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1 곱하기 높이 2 맞습니까? 밑변 1 곱하기 높이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약분되고 지워지고 얼마 남죠? 5가 남아요. 이 사각형 넓이가 5야. 그럼 여기는 이 한 변의 길이 얼마예요? 루트 5 괜찮아요? 네. 이거 얼마예요? 루트 5 괜찮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바닥 정사각형의 한 지점의 위치 꼭지점이 여기 수직선에 찍혀있죠. 이 점을 기준으로 이 길이만큼 오른쪽으로 이렇게 컴퍼스처럼 돌려내립니다. 네. 그럼 이 길이가 루트 5이면 이 길이도 이것도 루트 5겠죠? 똑같은 길이니까? 아니요. 아니 길이는 루트 5잖아. 네, 맞아요. 근데 이 길이가 루트 5면 이 길이도 루트 원의 반지름이니까 이 길이도 루트 5가 될 거라고. 근데 이 지점의 위치를 찾으려면 이 지점을 한글로 표현해보면 1보다 왜 1이야? 여기서부터 시작했거든. 1보다 얼마만큼? 루트 5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니까 커진 겁니까? 작아진 겁니까? 그랬어요. 네, 큰 수예요. 그럼 답은 뭐라 써야 되죠? 약속도 이렇게 쓰는 거죠. 1에서 루트 5만큼 큰 수. 1 플러스 루트 5. 그러니까 이 지점이 1 플러스 루트 1은 무리수의 위치를 정확히 논리적으로 찍을 수 있는 위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는 이 위치는 이 루트만큼 이쪽으로 돌려서 내려요. 여기 점이 찍히겠죠? 이 점은 1 마이너스 루트가 돼요. 왼쪽으로 왔으니까. 아셨습니까? 이렇게 되면 모든 무리수를 수직선상 배열하다면 찍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다만 이거를 매번 이런 식으로 이제 넓이를 이렇게 구하다 보니까 좀 귀찮음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아직 여러분이 안 배운 겁니다. 이건 중학교 2학년 후반부에 나오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이거를 배울 겁니다. 피타고 정리.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긴 하죠. 피타고 정리. 그렇지 않나요? 배운 적은 없지만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긴 하지. 피타고 정리. 뭐 근의 공식 이런 것들은 배운 적도 없지만 어디서 들어본 적은 있죠. 미분, 적분 이런 거 안 배웠지만 들어본 적 있잖아. 그런 것처럼 다음 시간에 이 피타고 정리를 배운다는 얘기는 2학년 2학기 후반부를 배운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거기에 일부를 배울 겁니다. 근데 그때 가서 다시 배울 거고 피타고라스의 가장 간단한 연습법만 배우셔서 이거를 배우게 되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맛보기 강좌요? 맛보기 강좌? 피타고라스 내용 이거거든요. 직각삼각형에서 이변을 A, 이변을 B, 이변을 C라고 합시다. 뭐가 성립하냐면 빗변을 제외한 나머지 두 변을 제곱한 값이 빗변의 길이의 제곱과 같다.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그럼 이런 길이를 이 길이 있죠? 이 길이를 이 방법이 아니어도 구할 수 있어요. 요만큼에 뭐가 발생했냐면 직각삼각형이 발생했죠. 이 길이 얼마냐면 1이었죠. 이 길이는 2였죠. 그럼 이 길이를 내가 만약 x라고 둔다면 x를 이 공식에 맞춰서 보면 x를 제곱한 값은 빗변을 제곱한 값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x 제곱은 5이다. 맞나요? 1과 4를 더한 거니까 5잖아. 네. 그럼 제곱해서 5가 되는 숫자 x는 루트 5. 오.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다음 특강할 때 또 특강 전에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고 과제는요.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18가지.